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지난 시간을 떠올리다 마음이 잠시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잘 흘러간 날들보다 유난히 힘들었던 시기들이 더 또렷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처럼 지우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봄 같은 시간만이 내 인생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잘 되던 시기, 마음이 가벼웠던 날들, 무언가를 잃지 않았던 시간들만이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시절은 실수였거나 버텨낸 흔적으로만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삶을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좋은 계절과 나쁜 계절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계절이 함께 쌓여 한 사람을 이룬 과정이었습니다. 봄이 있어야 여름이 오고 겨울이 있어야 다시 봄을 맞이하듯 고통 또한 삶에서 밀어낼 대상이 아니라 지나온 계절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살아오며 겪었던 고난은 우리를 부서뜨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버티는 법을 배웠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얻었으며 남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것들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시간은 이렇게 길었는지.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간을 지나온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봄처럼 좋았던 날들뿐 아니라 겨울처럼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지금의 나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정약용은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시간을 삶에서 빠져야 할 구간처럼 여깁니다. 그 시기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더 반듯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시간을 지우거나 최소한 의미 없는 시간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기쁨만 모아 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성공만 이어붙여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삶의 바깥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삶이 가장 깊게 작동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에서 유배와 좌절,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실패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의 사유가 깊어졌고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정리되었으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동시에 속도를 조절하게 합니다. 앞만 보며 달리던 시선이 비로소 옆과 안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부터 삶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 되어갑니다. 겨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계절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땅은 굳어 있으며 겉으로는 성장이 멈춘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을 버텨야 할 시간, 가능하면 빨리 지나가야 할 시기로 여깁니다. 삶의 고통 또한 그와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삶이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더 깊어지고 다음 계절을 버틸 힘이 조용히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고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삶은 그 안에서 속도를 낮추며 방향을 다듬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긴 겨울을 지나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의 시간 동안 그는 세상과 멀어졌고 이전의 자리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인생이 멈춘 시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 깊어졌고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의 평가도 없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온 사람은 이후의 삶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겨울의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욕심이 정리되고 관계가 단순해지며 삶의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의 고난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겨울은 삶을 늦추는 벌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견디게 하는 조용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상처로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오래 지나면 그 상처는 말수가 적은 기억이 되고 더 오래 지나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겪은 사람을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쉽게 단정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지 않으며 말보다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삶을 한 번 더 통과한 깊이입니다. 정약용은 고난을 통해 사람이 더 정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결국 남는지를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감정을 부추기는 말보다 삶을 정리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불필요한 말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말투를 바꾸고 사람의 선택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지금 당장의 결과를 먼저 보았다면 이후에는 오래 남을 방향을 먼저 봅니다. 이전에는 이기는 말을 선택했다면 이후에는 관계를 지키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겪어본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지워야 할 기억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언어가 됩니다. 내가 왜 서두르지 않는지, 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지, 왜 어떤 관계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지를 그 언어는 말없이 설명해 줍니다. 살아오며 겪은 고난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이 나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삶을 더 신중하게, 더 깊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그렇게 나를 부서뜨리는 대신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 지금의 나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봄과 겨울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봄이 있다고 겨울이 실패가 아니고 겨울이 있었다고 봄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계절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 해가 완성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었던 시간만이 내 인생이 아니고 버텨낸 시간도 부끄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을 어떤 태도로 통과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봄과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 살아가며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나를 이루는 일부입니다.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을 때 삶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